이번 영상에서는 가족 상담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상담의 기초 중 첫 번째는 상호작용 패턴에 초점 두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패턴이 역기능적인 것을 알면서도 왜 멈추지 않을까요? 원래 패턴의 속성은 하던 대로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 정서적 에너지를 비축해서 혁신적인 생각,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의 역기능적인 패턴조차도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믿기지 않을 만큼 끈질기게 바뀌지 않기도 합니다. 가족 내에서 누군가가 조금의 변화라도 만들려고 하면 곧바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의 첫 번째 기초는 가족 간 상호작용 패턴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적 접근이 개인의 심리 내면으로 들어가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수직적이고 직선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면 가족 상담의 관점은 수평적이고 동적이며 순환적입니다. 즉,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동, 가족 사이의 거리, 패턴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종료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순환적인 관점이나 대인관계적인 연결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디서 시작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환하는 동그라미에는 출발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면 부모를 먼저 만나고 아동을 만나든, 아동을 먼저 만나고 부모를 상담하든, 부부관계를 먼저 다루든 아니면 부모 중심 가족 구조를 먼저 세우도록 도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패턴을 바꾸려는 자세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패턴은 깨지고 결국 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무슨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변화이건 간에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족 상담의 두 번째 기본 관점은 심리 상담은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심리 치료 또는 심리 상담의 역사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는 점진적으로 때로는 급격하게 진화를 거듭해 왔는데요. 과거 정신분석 전성기 시절에는 심리상담은 분석가의 아우라와 신비로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분석가는 그들이 내담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가정했고 결코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초기 가족 상담사들도 오로지 자신들만이 내담 가족을 이해한다고 가정했고 그래서 거들먹거리거나 직면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는 한 번은 내담자 중심 서비스 개념으로 변화를 했고 1990년대에는 소비자 주도의 서비스 개념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소비자 주도의 서비스 관점으로 본 심리 상담은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대안들 중 하나가 되었고 내담자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서비스 안에서 힘의 우위를 장악하는 상담자의 아우라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 마법에 대한 찬탄과 기대로 상담해오는 내담자 대신 자원, 정보 또는 코칭을 찾아내려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내담자가 심리 상담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담자, 내담자 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족 상담자는 가족 시스템의 밖에서 가족은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면서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내담자나 내담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상담자가 이런 서비스 자세를 수용하는 것은 상담자를 겸손하고 인간적이게 하고 내담자가 지지받고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상담자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들을 통해서입니다. 심리상담이 서비스라는 개념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상담자의 상담 목표와 내담자의 상담 목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상담에 의뢰된 경우 가족은 지금 당장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가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보여지는 문제를 넘어서 그 기저를 이루는 역동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깨달음과 내적인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나 내담 가족의 성장의 여정에 잠시 함께 할 뿐이고 가족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상담자의 역할과 헌신도 멈추어야 합니다. 가족 상담의 세 번째 기본 개념은 사람들은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섭식 장애, 자해, 게임 중독 때문에 상담에 오는 부모, 심지어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조차도 자녀를 고치기 위해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차오르는 화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분출구는 없이 개인적인 두려움, 불안, 화에 대한 빈약한 해결책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빈약한 해결책이 남아 그들은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한 계단 위에 서서 내담 가족을 내려다보면서 판단하려는 대신 그들에 대해 연민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상담자의 역할은 잘못을 찾아내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대처를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내담자의 대처 방법들을 수용하는 척하는 대신 정직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더 이해해 보고 싶어요. 좀 더 들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담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더 유연하게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서, 관점, 언어 또는 행동의 범위를 더 넓히도록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공적이지 않고 파괴적이고 제한적인 것들보다 더 많은 대안들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치료적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는 모든 내담자 요인들을 상담자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내담자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상담자는 내담자의 저항을 어떻게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내담자의 저항 개념에 몰두하면서 이런저런 내담자의 반응에 저항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완전한 치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내담 가족이 강박적 반복 프로세스 안에 있다고 가족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사람들은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믿으면 내담자 저항에 대한 개념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마이클 트라우트는 애착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연구를 한 사람인데요. 그는 맨 처음 부모와 아동을 만날 때 부모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옳게 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상담자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거기에 왔다고 가정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심리치료 문헌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담자 저항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우리의 내적인 힘을 강화시키는 관점을 마이클 트라우트는 제공했습니다.